영상 시작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습관이 우리 아이에게 있다면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더 예쁜 얼굴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나중에 원망 안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영상을 혹시 부모님들이 보신다면 지금 자녀들이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꼭 어떻게든 고쳐주셔야 되는 그 습관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습관이 있으면 아이의 얼굴 모양, 그리고 치열, 구강 건강, 그리고 충치, 나아가서 호흡기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습관입니다. 반드시 교정해 주셔야지만 우리 아이가 더 예쁜 얼굴형을 유지할 수 있고 충치를 예방할 수 있고 수면의 질도 높여주고 턱관절의 질환도 예방을 해줄 수 있고 감기와 같은 전신 질환의 가능성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뭐길래 이렇게 약장수가 약 파는 것처럼 다 문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입으로 숨 쉬는 습관, 구호흡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습관이 우리 아이에게 있다면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원망 안 듣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제 영상을 보면 그때 어머님, 아버님 왜 그거를 알고도 나를 이렇게 방치했냐고 온갖 원망을 다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방치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구호흡이 얼굴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논문에서 정말 다양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자료에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구호흡이 얼굴형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영어로 써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한 영상이 있어서 이거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구호흡이 일어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코 부분에 비염이 있거나 아니면 알러지가 있게 되면 코를 통해서 이동하는 그런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 쪽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염증이 생기거나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가 있는데 공기가 이동하는 그 통로 쪽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대안으로서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코 속 공간이 선천적으로 좀 좁은 경우에도 구호흡을 할 수 있고요. 비중격 망곡증 같은 해부학적 구조의 문제 때문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구호흡할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혀의 위치입니다. 왼쪽 사진에서는 공기가 정상적으로 코를 통해 이동해서 기도로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어떤 이유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를 통한 공기의 통로 부분이 막히게 되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서 혀가 낮아집니다. 코로 숨 쉴 때는 혀의 위치가 입천장에 붙어 있지만 입으로 숨 쉬게 되면 입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혀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정면에서 이걸 보게 되면 정면에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혀의 윗부분이 입천장에 가까이 있지 않고 구호흡을 하는 순간 아래로 처지게 되죠. 이렇게 혀의 위치가 떨어지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치아는 다양한 조직에서 힘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들이 혀의 힘과 볼의 힘입니다. 볼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아를 밀어주고 있고 혀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치아를 밀어주게 되는데 이 두 개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공간에서 치아는 자기의 위치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혀가 아래로 처지게 되면 볼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미는 힘은 그대로 있지만 혀가 안쪽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은 사라지기 때문에 특히 상악, 위턱에 있는 치아들의 힘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그 결과로 치아가 안쪽으로 무너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위턱의 크기가 좁아집니다. 이 상태만 되어도 일단은 치아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치열이 삐뚤빼뚤해지게 되거든요. 일단 이때부터 구정교합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구호흡을 하게 되면 입을 항상 벌리고 있기 때문에 입술을 다무는 입술의 근육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거든요. 약해지게 되면 앞쪽 치아들의 입술이 가해지는 힘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반작용으로 아래 앞치아들이 위로 솟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악의 아래턱의 앞니치아들이 위로 솟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치열이 변화하게 되면 어금니가 과도하게 씹는 힘, 즉 교합력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래턱을 아래, 뒤쪽, 즉 후하방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다 보니 턱관절의 위치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후방으로 이동한 턱은 앞에서 보면 턱의 길이가 매우 짧아 보이는, 즉 무턱, 이런 증상을 유발을 할 수 있게 되고, 아래턱은 계속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즉 아래턱은 정상적인 성장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아래로 자라게 되고요, 얼굴이 길어 보이게 되는 그런 전형적인 구호흡 얼굴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반대로 위턱은 앞으로 더 자라나게 되고요, 또 아래턱이 뒤로 밀리니까 기도가 좁아지게 되고요, 아이들이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니 본능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서 숨을 쉬려고 하는 이런 거북목 자세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흔히 저희가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 이런 전형적인 얼굴 형태인데요, 구호흡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 아이들의 얼굴 형태가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더 있습니다. 아래턱이 후하방으로 밀리게 되면 교합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런 교합의 변화가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갈이라든지 이를 악무는 습관이라든지 그런 악습관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런 악습관들은 턱관절에도 무리를 주게 되기 때문에 턱관절 질환도 일으킬 수 있을 뿐더러 치아도 마모시키게 되는 치아 마모증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두통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두통은 전문용어로 긴장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호흡의 부작용도 이렇게 많지만 사실 더 있습니다.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구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으로 숨쉬게 되는데, 사실 코로 숨쉴 때는 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섬모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물질이나 세균들을 걸러주는 정화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입으로 숨쉬게 되면 이런 정화작용 없이 미세먼지라든지 세균, 그리고 나머지 이물질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기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신적으로 감기가 잦게 걸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입으로 숨쉬게 되면 입안에 침이 계속 마르기 때문에 구강이 건조해지는데요, 구강이 건조해지게 되면 침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침이 가지고 있는 충치균 방어 역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치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더 잘 생길 수 있는 구강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시니까 어떠신가요? 사실은 구호흡의 효과는 단기간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구호흡을 한다고 해서 당장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치료 시기를 좀 놓칠 수가 있는데요, 제때 교정이 되지 않은 채로 청소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에 너무 늦었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구호흡 여부를 체크하셔야 되고, 구호흡하는 게 보인다 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염이라든지 알러지, 아니면 해부학적 구조 문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비인후과나 치과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구호흡의 부작용 그리고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영상 보시는 이 분들은 지금 제가 자녀 한 명 살린 거라고 생각하시고 꼭 절대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 아이의 호흡 습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찐이었습니다.